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재민이고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엑셀레이터 하드웨어를 위한 이제 컴파일러를 하는 이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만드는 이제 가속기도 있고 뭐 알데바란 코어라고 해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른 본부에서 하는 그 가속기도 있고 저희 과제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가속기를 만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위한 이제 코드 생성을 위해서도 컴파일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기에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실행하려면 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제 가속기가 만약 뭐 로우 프리시전밖에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예컨대 뭐 인트 파일 같은 거밖에 지원 안 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무조건 모델을 그 타입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입 변환은 이제 양자화라고 하는데 그런 타입 변환을 반드시 해야지 실제 코드를 생성했을 때 이제 그 가속기에서 동작을 하니까 네, 요 퀀타이제이션 부분이랑 같이 코드 생성을 하는 부분이 제 파트여서 예, 요런 부분을 좀 선택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어디 출판된 논문은 아니고 저 엔비디아하고 조지아텍에서 그 아마 GTC 2020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아마 뭐 다른 리전에서 했나 봐요. 거기서 이미 한 이제 발표가 있고 그 발표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쓴 논문이라고 아카이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논문을 토대로 이게 좀 그 엔비디아에서 보통 나온 툴이 그 텐서RT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여러 가지 최적화도 해주고 당연히 퀀타이제이션도 해줘서 자기들의 GPU나 또는 뭐 NVDLA 이전에 그 상수님이 해주셨던 그런 엑셀러레이터에 맞는 코드 생성이나 양자까지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그 텐서RT에서 해주는 최적화 한 축이 또 양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아카데믹하게 논문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는 인트 8이 아니라 훨씬 더 로우 프리시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고 거기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 그런 프린시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화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이 논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들 목차는 이제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있고 펀더멘탈이랑 뭐 양자화 종류 중에 하나인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재학습을 한다던가 뭐 그런 기법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온 기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 흐름을 가져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 원래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좀 기초 논문인 것 같길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길래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일단 당연하겠지만 이제 인트 8 같이 로우 프리시전은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오죠.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도 해보면 이제 양자화의 사실 그 취지는 사실 이게 메모리 풋프린트는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32비트, 8비트 주면 4분의 1로 무조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양자화는 처음에 원래 이렇게 메모리에 모델이 다 안 올라가고 또 모델 컴프레션 측면에서 이제 확실히 그걸 줄이려고 양자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양자화를 하면 어쨌거나 연산 과정에서 다시 그 디퀀타이제이션을 해서 플롯으로 변환하는데 그런 연산 측면에서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 레이턴시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랑은 사실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구현해보고 해보면 뭐 잘 구현하고 또 하드웨어에서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지원한다고 하면 레이턴시 측면에서 이득이 있긴 한데 일단은 양자화를 처음 제가 접했을 때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그러니까 프로닝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적으로
그 맥이 줄어드니까 연산 오퍼레이터가 확실히 줄어드니까 모델 사이즈가 줄어들면 확실히 연산자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맞는데 양자화는 오퍼레이터 숫자는 똑같거든요. 오히려 양자화를 하면 퀀타이제이션, 디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숫자는 더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풋프린트는 확실히 줄어들어서 뭐 그 D램 액세스를 덜 하게 돼서 간접적으로 뭐 성능이 올라가고 뭐 이런 효과들은 있을 수 있는데 양자화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빨라진다 이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 어쨌거나 레이턴시는 모르겠지만 스루풋은 확실히 올라가니까 그런 이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일단 뭐 수식적으로 양자화가 기초가 뭔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써서 정확도가 복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원래 풀프리시전 대비 너무 많이 애큐러시 드랍이 있으면 어떻게 리커버 할 거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바로 어려운 거 하면 아무래도 그 복잡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로는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유니폼하고 논 유니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핑인데 양자화라는 건 결국 그냥 어떤 실수를 정수로 매핑하는 거잖아요. 그 매핑을 할 때 리니어하게 매핑할 거냐 아니면 당연히 뭐 압축한 알고리즘 써가지고 뭐 코드북 같은 거 써서 막 복잡하게 불규칙적으로 이걸 매핑할 거냐인데 뭐 논 유니폼의 대표적인 게 그 초창기에 나왔던 그 송한 교수가 쓴 그 딥 컴프레션 논문에 보면 이제 코드북 가지고 복잡하게 컴프레션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연산할 때는 당연하지만 그렇게 압축해 놓은 압축 파일은 쓸 때는 압축 풀잖아요. 풀듯이 그렇게 코드북으로 압축된 거는 연산할 때는 압축 풀어가지고 이렇게 연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산상의 이득은 없죠. 약한데 그 당연히 압축률도 높고 그 압축률 때문에 이제 모델이 어쨌거나 뭐 S램 같은 데 다 핏할 수도 있고 뭐 메모리 D램이 적은 디바이스라고 하면 IoT 디바이스라고 하면 거기에 일단 다 올라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득은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가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압축률 높은. 근데 이게 실제 코드까지 컴파일러에서 코드까지 생성했을 때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냐는 사실 논 유니폼으로 달성하기 어려워가지고 뭐 하드웨어적인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산까지 컴퓨테이션 베네핏까지 고려하면 유니폼을 쓰고 그래서 그 CVPR에 나온 좀 제일 유명한 게 그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잖아요. 그 트레이닝 어웨어하게 하는 거. 거기서도 주로 까는 내용이 많은 양자화 논문들이 이제 너무 이론적이고 실제 하드웨어에 돌렸을 때 어떤 성능상의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서 그 논문에서도 유니폼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뭔가 메모리 풋프린트 이외에 그 연산 이득까지 보려면 유니폼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유니폼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프리시전 레벨은 인트 8만 고려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PTQ라고 하는데 이거랑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이 두 가지의 이제 메이저 테크닉에 대해서만 좀 다룬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유니폼하고 난 유니폼이, 예, 그 유니폼은 그 콘덴서 간격이 일정한 그 유니폼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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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유니폼은 이제 그 어댑티브하게 네, 그 신호 차이가 작은 데는 촘촘하게 양자와 그 레벨을 촘촘하게 해주고, 네, 변화가 큰 데는 네. 좀 느슨하게 해주고 그런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뭐 그런 리니어하지 않은 매핑을 쓰는 게 이제 논 유니폼이죠. 더 복잡하게 가면은 여기서 말한 이제 코드북처럼 뭐 이 양자화 값을 복구하기 위해선 그 코드북에서 룩업 해가지고 찾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이제 복잡한 매핑을 쓰는 방식도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논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넌 유니폼을 많이 써야지 네,
시스템은 약간 복잡해지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인, 더 안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유니폼보다도 난 이거 쓰는 거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여기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쪽에서는 난 유니폼까지 아직 안 갔나 보네요. 아,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델을 똑바로 양자하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빈도가 높은 데는 비트를 더 많이 써가지고 더 하이 프리시전으로 표현해주고 좀 몇 개 숫자 없는 데는 듬성듬성하게 표현해주면 확실히 원래 모델 대비 그 성능이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정성을 에큐러시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논 유니폼으로 하는 게 에큐러시 드랍은 훨씬 적어서 안전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에큐러시 드랍을 적게 하자고 복잡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퀀타이제이션 안 하는 것보다 더 느려지거든요. 모델 그 레이턴시가 그 인퍼런스 타임이. 그래서 네. 그게 뭐 정말 뭐 인베디 시스템이나 이런 데 넣었을 때 나는 뭐 인퍼런스 타임보다는 일단 정확하게 동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면 논 유니폼을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은 조금 감소하되 컴퓨테이션 그 이득까지 고려한다 하면 예, 조금 단순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트레이드 알겠습니다.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좋은 지적,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유니폼만 다루고, 네. 그리고 유니폼을 할 때 이제 그럼 어떤 스텝이 거치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텝인데, 첫 번째는 유니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어떻게 매핑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원래 플롯 텐서 값의 그 리얼 밸류죠. 그 리얼 밸류의 레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 맥스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민미 맥스 값이 너무 이게 실제 그러니까 뭐 실제 민맥스는 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인데 이게 거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세츄레이션 된다. 이 안에 뭐 99.9%다 들어온다. 그럼 사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는 좀 아웃라이어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이 민맥스가 과도하게 크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클리핑하는 테크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는 실제 텐서 값들의 미맥스만 구할 수도 있고 그게 아웃라이어라고 하면 그 아웃라이어를 좀 어웨어하게 해서 실제 세츄레이션 되는 텐서 값들의 구간만으로 구하는 게 이제 클리핑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제 실제 텐서의 레인지는 구했으니까 우리가 매핑하려고 하는 그 값의 그 정수값이죠. 그거에 대한 레인지는 뭐 8비트라고 하면 뭐 256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8비트에서는 뭐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로 어떻게 매핑할지 그 스케일 값을 구하는데 그 스케일 값을 구한 걸로 실제 매핑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얼 밸류를 어떤 목적이 되는 양자화된 비트로 바꾸는 것을 퀀타이즈라 하고 디퀀타이즈는 퀀타이즈 된 인테저를 다시 이 플롯으로 풀 프리시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퀀타이즈 하고 퀀타이즈 된 걸 연산한 다음에 다음 레이어 인풋을 주기 전에 한번 디퀀타이즈 꼭 복구해야 되거든요. 복구하고 다시 퀀타이즈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겨요. 그러니까 퀀타이즈 디퀀타이즈 작업이 그 레이어 계층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막 실제 코드 막 이렇게 보면은 감춰져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퀀타이즈하고 쭉 넘어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쨌거나 예, 다 퓨전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유니폼 매핑이라고 하더라도 그 리니어 매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아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플롯 x에 대해서 스케일이랑 이제 제로 포인트라고 해서 이 z 값을 더하는 방식 이게 뭐 신호철이나 예를 들어서 나온 용어 같은데 아핀
또는 이걸 어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뭐 이게 인터체인저블한 용어여서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저렇게 쓰는데 다 같은 말이어서. 근데 그래서 요거 방식은 이제 스케일은 이제 베타 알파가 아까 첫 단계에서 말씀드린 이제 실제 리얼 텐서 값의 민맥스 값, 그게 이제 베타 알파고, 당연히 그거를 변환하려고 하는 인터팔은 255가지니까 보통 이게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인데 이거를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127로 해서 하나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255를 해놨더라고요. 요거의 비율을 이제 스케일로 쓰고 제로 포인트는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니어 매핑을 하면 이게 이제 어시메트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뭐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하는데 뭐 별건 아니고 이게 이 말이고 이게 8이면 그 2의 8승이잖아요. 거기 마이너스 1에 뭐 그거고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게 소수 그 뭐지 리얼밸류 나오면 안 되니까 라운드 해가지고 정수 바꿔주고 네. 뭐 클리핑 할 거면 LU 사이로 이제 클리핑하는 거 넣을 수 있고 네. 디컨타이즈는 당연히 이제 이게 나누고 곱하고 더했으니까 디컨타이즈는 나누고 빼면 다시 복구되잖아요. 그쵸? 이 x를 곱하고 더했으니까 반대로 나누고 빼주면 원래 플롯값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른 튜토리얼이나 어디 보면 이거 실제 상수 가지고 실제 해보면 뭐 1.1 같은 거 이렇게 연산 실제 한 거랑 퀀타이즈에서 연산해서 복구한 거랑 하면 뭐 소수점 첫째나 둘째 정도 달라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딥러닝에서는 그 정도는 노이즈라고 해서 원래 노이즈 강건하잖아요. 그 딥러닝 모델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실제 결과값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디텍션 할 때 크게 영향 안 준다 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스케일은 더 간단한 게 이제 아까 요 제로 포인트 없이 더하거나 빼는 요거 없이 그냥 스케일 값만 쓰는 게 이제 스케일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요거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시메트릭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수식은 더 간단해지죠. 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제 여기선 베타 알파 해서 정확하게 리얼 텐서의 그 레인지를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쪽에 최대던 플러스 쪽에 최대던 둘 중 절대값으로 더 큰 거 하나만 선택해서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약 엄청 스큐드 돼서 마이너스 쪽에는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플러스 쪽에는 뭐 극단적으로 1이 최대값이었다 하면 마이너스 이 큰 값으로 스케일링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플러스 쪽에서는 이 매핑이 더 엄청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뭐 리키렐로 같은 그런 액티베이션들은 이게 문제가 되게 심해져서 나중에 이렇게 뭐 어느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 이제 욜로 같은 거 똑바로 동작 안 해서 뭐 디버깅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로 할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절대값의 값을 쓰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어 있는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는 좀 잘못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저게 그 퀀타이션 파라메터를 어떻게 구하냐, 그 레인지를 구하냐에 대한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디자인 초이스가 그래놀리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놀리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퀀타이제이션을 그럼 이 스케일 곱하고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해주면 좋냐. 가장 이제 코어스 그레이한 코어리스트한 방법은 뭐 당연하겠지만 텐서 단위로 통밥으로 그냥 같은 스케일 쓰는 거예요. 논문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코어스한 방법은 네트워크 하나 통째로 그냥 똑같은 스케일 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코어스한 거거든요. 뭐 구 뭐 이런 걸로 그냥 모든 레이어 다 똑같이 컨테이션 하는 거예요. 정확도 좀 말도 안 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뭐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하면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그 웨이스의 텐서에 대해서 같은 스케일을 쓰는 게 제일 코어스하다. 가장 파인 그레인한 거를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의 각 엘리먼트들마다 다른 스케일 값을 쓴다. 이걸 가장 파인 그레인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이 사이에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웨이트라고 하면, 이미 학습된 웨이트라고 하면 2D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 같은 거 하면 이제 2D잖아요. 그런 거랑 하면 컬럼 단위로, 왜냐면 그게 앞에 들어온 피처 맵이랑 로우 컬럼에서 곱해지니까 그 컬럼 단위로 하자라는 게 이제 중간이고, 만약 그게 컨볼루션이라고 하면 채널 단위로 하자라는 게 이제 요 가장 코어스와 파인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좋은 거는 이제 뭐 모바일 앱 같은 데 보면 뎁스와이즈, 세퍼럴, 컨볼루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채널마다 되게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다른데, 그럴 때는 이런 퍼 텐서로 했다가는 정확도가 엄청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노벨한 모델들, 노벨도 아닌데 사실 그런 거 좀 할 때는 이제 중간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퀀타이제이션 논문들 보면 VGG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뭐 뭘로 하든 상관없는데, 그래서 CVP와 그 구글 논문도 보면 너무 다 클래식한 뭐 뚱뚱한 모델로 약간 장난티시 연구한 게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요즘 나온 모델로 하려면 네, 이런 고려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로 이제 그 퍼 로우 단위로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수식적으로 간단해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뭐 요 두 개가 퀀타이제이션 밸류잖아요. 그걸 곱하고 마지막에 만약 시메트리어 하면 요 각각의 스케일 곱한 거로 똑같이 나눠주면 이 실수값을 복구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시메트릭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시메트릭이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연산상 오버헤드는 뭐 디퀀타이즈 할 때는 요거는 당연히 인트 8이니까 플롯보다 이득이 확 오고, 오버헤드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한 번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인트로 연산하는 게 가져오는 이득이 얘를 상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유니폼이나 또는 복잡한 부분을 쓰면 이게 오버헤드가 붙어서 인트로 했을 때 이득보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거 웨이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럼 우리가 피처 맵은 그래놀리티를 고려할 필요 없냐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웨이트는 어쨌거나 뭐 이런 그래놀리티 막 복잡하게 하든 뭐 어렵게 하든 이건 다 결국 오프라인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웨이트는 정해진 거고 민맥스도 안 바뀌고, 이거는 어쨌거나 컴파일 타임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퀀타이제이션은. 그래서 이거는 뭐 인퍼런스 타임에서는 오버헤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 피처 맵은 이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미지수예요, 미지수. 왜냐면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넘버 오브 로우가 달라지는데, 그 넘버 오브 로우를 예측할 수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 하는 거를 방해한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피처 맵에 대해서는 그냥 텐서 단위로 하는 게 답이다. 어차피 못 하니까. 그러면 뭐 다이나믹하게 실제 딱 변수가 정해지면 그때 컴파일 타임에 뭐 저스트 인 타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뭐 정확도도 별로 안 좋고 성능도 구리고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요 다이나믹 퀀타이징 디스커션 요 참고 논문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웨이트 측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데, 피처맵 측면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텐서 단위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텀이 뭐 여러 가지 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다 같은 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또 아까 제가 계속 시메트릭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어시메트릭 이 아핀 방식이 그럼 왜 안 좋냐에 대한 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짧게 정리하면 뭐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도 뭐 웨이트하고 제로 포인트니까 이거 다 컴파일 타임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에. 그러면 오버헤드 아니고. 근데 문제가 XQ라는 거는 이거는 그 인풋이잖아요, 인풋.
그러니까 이미지 피처 맵이잖아요. 얘는 일단 오케이 그 뭐 스케일로 하더라도 생기는 거니까. 근데 요 뒤에 또 XQ가 들어가는 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오버헤드가 앞이는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더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내할 만큼 뭐 이 어시메트릭 하게 하는 게 좋으냐? 또 그건 아니어서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논 유니폼을 굳이 안 하는 것도 컴퓨테이션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니폼에서도 어쨌거나 컴퓨테이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텀이 안 생기는 오프라인에 계산할 수 없는 안 생기는 시메트릭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그 딥러닝 컴파일러가 뭐 TVM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건 페이스북에서 나온 컴파일러인데 그 아마 파이토치 안에 있을 거예요. 그 계열로. 그래서 페이스북도 구글 TPU처럼 그 여러 가지 하드웨어 벤더들이랑 컨소시엄을 맺어서 그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걔네들도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TPU 못지않은 걸 만들려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랑 같이 컨소시엄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보시면은 퀀타이제이션 한 개 더 느려요. 막 이런 코텍스 A9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이게 아마 얘네가 어시메트리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오프라인에서 계산할 수 없는 이 텀 때문에 레이턴시는 더 느려지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근데 퀀타이제이션의 모티베이션은 이런 코텍스 M 계열, MCU 계열에서 메모리 안 올라가니까 사실 하는 짓이긴 한데 그리고 이게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느려질 수 있는데 그 뭐 보통 생각하는 게 레이턴시는 느려질 수 있어도 그 D램 액세스 한 번이 그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는 뭐 640배도 오버헤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에너지로 재면은 이득이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에너지나 메모리 풋프린트는 이득이 있지만 레이턴시는 퀀타이제이션으로 까딱하다가 더 느려진다. 뭐 그거에 대한 이슈여가지고 재밌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인데 이제 아까 두 단계에서 이제 리얼 밸류를 민맥스를 구할 때 제가 그 아웃라이어가 섞여가지고 과도하게 민맥스가 커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럼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서 좀 세츄레이션 되는 구간의 민맥스를 구하는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텐서RT, 엔비디아 쪽 애들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이쪽에서는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또 용어는 다 이것도 상호 교환 가능한 건데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그럼 여기서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맥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빈맥스를 쓰는 거고 엔트로피는 이제 그 어쨌거나 실제 풀프리시전 텐서에 분포가 있을 거고 내가 리니어 매핑 하려고 하는 int8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int8의 분포는 뭐 사실 뻔하죠. 255개의 그 분포인데 그 분포를 매핑할 때 이제 KL 다이버전스 같은 거 써서 그러면 이제 이게 분포들 간에 어떻게 매핑해야지 그 인포메이션 로스가 제일 적게 매핑이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로스를 고려해서 매핑하는 게 요 엔트로피 방법이고 퍼센타일 방법은 이제 그냥 자르는 거예요. 뭐 99.9%에서 0.01 자르거나 0.011 자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휴리스틱하게 어떤 스레시홀드 줘가지고 그 이상은 잘라버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지넷 50에 아마 레지넷 50에 컨버전 끝나고 어떤 렐루 레이어에 이제 그 피처 맵이죠. 피처 맵에 그 디스트리뷰션을 그린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X축이 이제 그 값이고 리얼 밸류, Y축이 이제 빈도인데 보면은 이게 맥스로 하면 아마 2가 좀 넘은 값이 맥스로 찍힐 거예요. 0에서 미는 0이고. 근데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맥스로 해가지고 스케일 값 구해서 int 8에다 매핑하면 얘 때문에 얘네가
이 덴스하게 모인 얘네가 과도하게 좁은 비트에 막 억지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널널하게 그 뒤쪽에다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를 날려버리고 만약 다 날려버리고 한 이쯤에서 인트 8에다 매핑한다고 하면 이 많은 애들을 좀 더 많은 비트에다 할당하니까 얘네들의 이제 프리시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론 얘네들은 드립 다 버려지니까 뭐 클리핑 에러가 발생하긴 한데, 근데 이런 애들의 에러보다 얘네들을 정밀하게 매핑해서 연산한 다음에 디퀀타이즈해서 플롯으로 바꾸는 그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아웃라이어가 이거 아웃라이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사실 뭐 해봐야 되는 거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 엔트로피 KL 다이버전스에서 자르면 여기서 잘리고, 그냥 0.01%는 버린다 하면 아마 이쯤에서 버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뭐 이 정도도 뭐 이 얘 기준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빈도가.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념이 좀, 저는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헷갈렸어가지고, 이거 파이토치 서밋에서 올해 나온 이제 정리된 자료인데, 퀀타이제이션 방법론을 거기서 잘 분류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아까 이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은 어쨌거나 이거를 뽑으려면 그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돌려봐야 돼요. 계속. 왜냐면 웨이트는 알지만 피처맵 이런 거는 안 돌려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한 장 이미지 돌려보고 얘를 그리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 한 장이 엄청 레프레젠티브한 이미지가 아닐 텐데 보통.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이나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뭐 이미지 사실 몇 장으로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뭐 100장이 적당한 건지 뭐 1000장이 적당한 건지. 그런 이제 과정이 거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딱 진짜 온라인에 어떤 실제 리얼타임에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때 다이나믹하게 퀀타이제이션 한다 하는 방법이 요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 방법이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응용 분야를. 근데 아까 저 이전의 방법처럼 프로파일이나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이제 스태틱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란 말은 학습이 완전히 끝난 모델을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 파인 튜닝이나 리트레이닝 없이. 근데 요거 스태틱 퀀타이즈 어웨어 트레이닝은 요건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한번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은 네.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FP16하고 인트파라고 두 개만 사용하는, 하나는 어떤 경우 F16이고 인트팔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다이내믹 컨터이제이션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좀 이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표현 아니고 그냥 파이토치에서 갖고 온 발표 아, 자료여서 좀 뭔가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예, 원래 다이내믹 컨터이제이션 그러면 이 앞부분에 언 유니폼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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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 유니폼 퀀타이즈 그거인 것도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니까 다이나믹이니까 어떤 데는 F16, 어떤 네. 때는 인트8 이렇게만 이제 호환하겠다는 그런 거 같네요. 예, 이게 뭐 그런 믹스드 프리시전을 쓴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이 발표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이미지 들어오면 그때 미맥스 값을 다이나믹하게 구해서 그때 퀀타이제이션 한다는 내용을 제가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유니폼이네. 언 유니폼 그거. 논 유니폼, 논 유니폼을 뭐 다이나믹하게 할 수도 있죠. 예, 예. 다이나믹은 근데 좀 논 유니폼이냐 유니폼이냐 나누는 기준이, 여기서는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만 두 개가 구분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쵸. 때문에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여러 가지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예, 하여튼 뭐 이게 더 오히려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논문에 없는 그림을 드립다 넣어가지고. 예. 네, 하여튼 계속 진행하면, 네.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거고, 네. 이거고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네. 우리는 이런 쪽으로 더 파고 그런 거 같네. 그쵸. 논문 쓰려면 사실은 그쵸. 더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가야죠. 더 로우 비스로 가기도 하고. 네. 요거는 상용 툴 관점에서 파이토치나 텐서플 라이트나 뭐 텐서 RT나 이런 상용 도구 관점에서 예, 네. 하드웨어 만들면 이런 도구 있어야지 또 하드웨어도 팔리고 뭐 사람들 쓰잖아요. 그런 관점이긴 하죠, 사실. 예.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을 퀀타이제이션하는 방법을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는 매트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렐러티브 애큐러시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정확도 분의 이제 자기들이 퀀타이즈한 인터팔의 정확도나 원래 정확도 뺀 거에 이 비율을 그냥 렐러티브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팔이랑 FP30의 차이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해서 한 거를 나중에 표에 계속 그릴 겁니다. 요게 요 텀이고 실제 이제 사용한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accuracy는 이제 풀 프리시전 FP30을 했을 때의 이제 정확도를 나타내고 사용한 응용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뭐 세그멘테이션, 뭐 NLP 쪽까지 다 고루고루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 받은 소스도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틱하게 하려면 프로파일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때 샘플 데이터를 얼마나 썼는지도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네. 이게 충분한다? 뭐 이게 너무 오버해서 많이 한 거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은 웨이트는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프로파일이 필요 없는 거죠.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맥스 캘리브레이션만 그냥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웨이트는 이미 노멀라이즈 좀 잘 해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잘 학습된 거니까 좀 아웃라이어가 있을 가능성은 적고 이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클리핑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그냥 맥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게 실제 그 아마 2기 때도 누가 트리플 AI 논문 발표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뭐 스티밍인가 뭐 그런 최적화 얘기할 때 그 실제 연산할 때는 컨볼루션의 배치놈이랑 그 퓨전해서 연산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배치놈은 다 상수니까 이게 컴파일러 측면에서는 그 컨볼루션의 웨이트랑 바이어스에 다 폴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배치놈은 실제 코드 생성할 때는 없는 것처럼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컴파일러 입장에서 배치놈을 컨볼루션의 웨이트랑 바이어스에다 폴딩하는 게 이 퀀타이제이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뚱맞은 결과를 내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피션트 넷 같은 거를 텐서 단위로 텐서 그래놀리티로 퀀타이제이션 해요. 그러면은 이 텐서 전체에 대해서 같은 스케일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치놈을 만약 텐서에다가 폴딩을 해버리면 각 채널들의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게. 그래서 배치놈으로 인해서 원래 하여튼 웨이트는 안 그랬는데 컨볼루션의 웨이트는 안 그랬는데 배치놈을 폴딩해 버림으로써 컨볼루션 웨이트의 채널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엄청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스케일로 그 전체를 다 컨텐츠 해버리면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 정확도가 확 떨어진다. 이 이펙트가 이제 예, 그래서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네, 모바일 앱 같은 거 보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고 이건 이제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웨이트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데 액티베이션 어떻게 할 거냐 액티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건 샘플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여기서 하는 거는 클리핑 민맥스를 구할 때 자르는 거를 안 자르고 다 쓰면 이 맥스고
K의 다이버전스를 자르면 엔트로피고 요거는 퍼센트 단위로 자르면 요거라고 합니다. 0.1로 자르면 요거고 0.01로 자르면 요거고. 그랬을 때 요 볼드, 제가 색깔 칠한 건데 요 색깔은 제가 칠한 건데 색깔 칠한 것들이 요 액티베이션 클리핑 방법 중에서 같은 모델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들만 이렇게 색깔 칠했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은 뭐냐면 이렇게 별짓 다 있는데도 기존 정확도 풀 프리시전 대비 within 1%안 들어온 애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에서 어쨌거나 억셉터블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말하는 게 원래 모델 대비 정확도가 1% 이내에 들어오면 더 재학습이나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오버하는 방법을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모바일 이피션스 이런 거 최근에 나온 모델이잖아요. 웨이트도 뭐 한 10메가 미만의 되게 라이트한 모델들 이런 것들은 사실 퀀타이제이션 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캘리브레이션을 쓰더라도 그런 내용이고 그럼 얘네들 어떡하냐 이제 끝판왕까지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재학습이 정 싫다 하면 파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 레이어는 그냥 풀 프리시전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민감해서 얘를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정확도 확 떨어지다. 그런 거를 분석해서 믹스드 프리시전을 쓰는 거예요. 뭐 보통은 이제 직관적으로 첫 번째 레이어랑 마지막 레이어를 풀 프리시전으로 놔두면 정확도가 많이 살아 복구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있고 나는 정말 재학습하는 거 싫다. 그런 뭐 파인 튜닝 그거 뭐 러닝 레이터 뭐 디케이 해야 되고 막 조잡하잖아요. 되게 그런 거 정말 싫다. 이건 프랙티컬하게 그냥 당장 써야 된다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셜 퀀타이제이션이고 아니다 하면 이제 뭐 트레이닝 해야겠죠.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 다시 트레이닝 할 때도 웨인만 다시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까지 같이 트레이닝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나아가서 연구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막 3비트, 2비트까지 가면. 그래서 이거는 일단 트레이닝 안 하고 파셜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특정 레이어만 풀 프리시전으로 놔둬서 정확도 복구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이제 논이라고 하면 완전 이거는 퀀타이제이션 하나도 안 한 거고 요 블락 데스와이즈 이렇게 하면 요거만 퀀타이제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니언트넷 B0를 이게 한 건데 노드가 82개니까 이 가지수가 82개 나올 거 아니에요?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노드가. 그랬을 때 이거를 그 센시티브 기준으로 디센딩 솔팅을 해서 이제 영향이 큰 것부터 쭈루룩 한 겁니다. 그래서 탑 10을 딱 보여준 거예요. 당연히 뭐 이 제로 이게 아마 첫 번째겠죠? 얘가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요 주황색이 이제 기준이죠. 베이스라인 풀프리시전의 정확도고 그거 대비 얘를 퀀타이제이션 하면 정확도가 이만큼 훅 떨어지는 거예요. 센시티비티가. 그리고 두 번째 걸 하면 두 번째 이건 뭐 15번째인데 이걸 하면 또 이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within 마이너스 1% 여기를 만족하는 것까지 합쳐서 퀀타이제이션을 다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표를 보면 한 10개 정도 안 하면 82개 중에 10개 정도 안 하면 정확도가 76.35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라인이 76.85 그러니까 원래 풀프리시는 이 정도인데 10개 정도 안 하면 정확도가 많이 복구됐죠. 다 하면 72로 확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4% 가까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많이 복구됩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 했던 거 이제 ML퍼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런 딥러닝 엑셀러레이터나 딥러닝 뭐 이런 최적화들 그 1대1로 비교하기 위한 벤치마크 셋이에요. 거기서 보통 얘기하는 게 최적화하면 좋은데 1% 이상 떨어지면 정확도가 그거는
그러니까 기준 미달로 아예 거기 서미션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의 의미를 보통 부여할 때 이 1%가 좀 약간 디펙토인 것 같아요. 디펙토. 그 이상 떨어지면 뭔가 그거는 잘못된 최적화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뭐 상황에 이, 따라 다르겠지만. 이 표를 보면요. 네, 풀 인티즈 8하고 파셜 인티즈 8 이 두 개가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스킵 레이어를 스킵 여기 왼쪽 이 풀은 토탈 퀀타이즈 한 거고 여기 네. 스킵 레이어를 했는데 스킵했는데도 오히려 에큐리시가 더 증가했잖아요. 보면 69에서 71로 72에서 76으로 아, 그렇죠. 이렇게 스킵을 했다는 게 그거는 그렇게 퀀타이제이션 안 한 거여서 사실 올라가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스킵드 레이어가 그냥 퀀타이제이션을 안 한 레이어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예. 한두 개 빠지는 게 에큐리시가 드랍 아웃 값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겠네요. 드랍아웃은 아무튼 이거는 그냥 퀀타이제이션 측면에서 그 그 드랍 아웃 종류에도 레이어 드랍 아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그 비슷한 개념으로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예. 하여튼 요거는 퀀타이제이션을 안 하는 거여서 예, 정확도는 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상한 건 아닌 겁니다. 예. 그렇고 예. 이제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은 다 끝났고 이제 하지만 뭐 어떤 상황에 보면 뭐 풀 프리시전을 쓰고 싶지만 이게 엑셀러레이터가 인트 8밖에 지원 안 하면 저런 경우에는 저런 풀 프리시전은 어쨌거나 펄백을 해가지고 CPU나 GPU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아키텍처 상에서 보면 엄청 오버헤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해도 뭐 엑셀레이터만 딱 박힌 건 없고 보통 보드에 제너럴 퍼포스 유닛이 있어서 물론 저렇게 믹스드 프리시전 해도 이제 플롯을 연산할 수 있는 건 CPU한테 넘기면 되는데 그러면 뭐 파이프라인도 다 깨지고 뭐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왕이면 다 프리시전을 맞춰서 엑셀러레이터에서 다 돌리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럼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재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논문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그럼 왜 컨타이제이션 어웨어하게 재학습을 하면 정확도가 복구가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아서 이거를 어펜딕스 부록에 있는 건데 제가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컨타이제이션 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뭐 이 주황색 W라는 거는 그 로스가 있고 얘를 로스를 W로 편미분 해가지고 이 W를 계속 백프로퍼게이션 해서 이제 최적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 미니멈을 이제 컨버지 한 거예요. 그렇게 잘 최적화된 게 이제 W인 거죠. 그 컨버지 돼 있는 게. 근데 얘를 퀀타이제이션을 딱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 1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W가 마이너스 0.5인데 0.5에다가 스케일 1을 곱하면 마이너스 0.5지만 라운드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는 거는 잘 최적화되어 있는 웨이트를 덜 최적화된 웨이트로 갑자기 바꾸는 짓인데 이게 이렇게 이 밸리죠. 이 밸리가 이 컨벡스가 좁은 거한테는 영향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벡스가 넓은 애들은 조금 뭐 웨이 값이 튀더라도 이 로스 측면에서는 많이 영향 안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컨벡스가 좁은 애들은 퀀타이제이션을 조금만 크게 해도 로스가 확 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같은 거 뭐 넣어서 이제 학습할 때부터 그런 퀀타이제이션 계층들을 고려해서 학습을 하면 이런 컨벡스가 뾰족한 애들이 이 플랫하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웨이시 변하더라도 로스 측면에서는 이제 덜 변화가 되게 뭐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뭐 다른 논문을 더 엄격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좀 이해가 잘 돼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어펜디스에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컨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트레이닝은 아니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컨타이제이션을 좀 넣어가지고 그거를 인지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페이크 컨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CVPR 그 구글 논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퀀트 한 거를 다시 디퀀트 한다. 그럼 사실 이게 그냥 실수잖아요, 플롯. 그걸 이제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해요. 이런 하나의 셋을. 물론 퀀트 디퀀트 할 때 이제 프리시전 손실은 생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 이런 페이크 퀀타이제이션을 넣어서 얘까지 학습을 다시 하는 거를 이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하고 이때 학습된 스케일을 쓰는 거를 이제 스케일을 쓰면 정확도가 많이 안 떨어지는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논문에서 더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얘가 이제 미분이 안 돼요. 그 미분이 안 되는 문제를 뭐 스트레이트 스로우 에스티메이션 요 방법을 써서 했대요. 요거는 뭐또 참고 논문 보니까 뭐 벤지오 교수가 옛날에 한 뭐 그런 방법 같은데, 네.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미분을 해서 다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요 스케일을 쓰면 이제 아까와 같은 포스트 트레이닝으로만 했을 때 정확도가 박살나는 모델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었잖아요. 뭐 캘리브레이션도 있고 뭐 그래놀리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랬을 때 가장 베스트만 쭈르륵 모아놓은 거예요. 각 모델별로. 그랬을 때 그런 거고 요거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 이제 애큐러시를 정한 건데 보면 거의 하나인가 빼고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 아마 더 좋습니다. 보시면 모바일 랩부터 해서 뭐 정확도 좋죠 더. 심지어 얘는 플롯보다 오히려 정확도가 더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파인 튜닝 하다 보니까 또 정확도가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트 8인데 불구하고 원래 플롯 32보다 정확도 올라가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어쨌거나 트레이닝을 더한 거고 저런 퀀타이제이션이 또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도 또 있고 해서 뭐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잘 돼서 이제 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고 해서 이거만 보면 와 이거 앞에 뭐 그런 엄청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초이스 노가다 할 게 아니라 이 짓을 한 방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사실 말로는 컨텐츠 어웨어 트레이닝 쉬운데 뒤에 논문 보면 뭐 컨텐츠 어웨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뭐 그 어펜딕스에 그런 자기들이 하는 그 어떻게 파인 튜닝 하는지 옵션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게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해서 보통 복잡하잖아요. 러닝 레이트 뭐 10의 마이너스 6승부터 단계적으로 에폭마다 어떻게 줄일지를 다 해줘야 되고 너무 휴리스틱하게 정해져서 딱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게 컨텐츠 어웨어 트레이닝이어서 이게 말처럼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네. 프랙티컬하기에는 저는 사실 좀 이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논문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넷이니까 그냥 하는데 제가 만약 뭐 어떤 저만의 도메인 문제에다가 이 문제를 풀었고 모델을 했는데 얘를 재학습하려면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생활 침해나 구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이 방법은 쓰기 어려운 거죠. 뭐 그거를 해결하는 연구가 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트레이닝 할 때 컨텍션 파라미터까지 또 더 학습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팩트라는 이제 ICLR 18년 논문을 참고해서 이 논문이 좀 더 트라이 해본 그런 내용인데 네,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도 그냥 네,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에서 충분히 저 캘리브레이션을 제일 좋은 놈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한 거를 퀀타이제이션 어웨이 트레이닝 한 거나 아예 그냥 맥스 캘리브레이션 제일 나이브 하잖아요. 그 나이브한 걸 정해놓고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할지까지 요 팩트를 써서 다 정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 어웨이 트레이닝 한 거나 여기 이제 픽스드 베스트랑 런드 프롬 베스트가 그 말인데 비슷비슷하더라.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해서 이은 거 쓸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포스트 트레이닝 컨타이전에서
그 캘리브레이션 방법 잘 정해주고 그 다음에 쉬운 컨테이전 어웨어로 어웨어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다. 그게 더 덜 빡세다. 뭐 그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파인 튜닝 프로시저 뒤에 나온 거 가져온 건데 하여튼 복잡합니다. 뭐 에폭 이것도 딱딱 정해져 있고 전 그런 내용이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그 저자가 이런 그 순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 있으면 이제 컬리브레이션 하고 그래서 해서 모델이 만족하냐 그럼 끝나는데 만족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래놀리티도 바꿔보고 뭐 프로파일도 더 해보고 뭐 안 되면 센시티브한 레이어는 그 FP30으로 내비두고 더 안 되면 이제 뭐 트레이닝 하고 뭐 이런 디자인 플로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 같으면은 2차원이니까 퍼 컬럼 단위로 할 수 있고 컨볼루션이면 3차원이니까 채널 단위로 한다. 근데 성능을 위해서는 시메트릭으로 하는 게 좋다. 시메트릭으로 하면 특정 텀이 오프라인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걔가 오버헤드여서 레이턴시 측면에서 더 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웨이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은 그냥 맥스에 쓰면 된다. 액티베이션, 그 피처 맵이죠. 이거는 뭐 배치 사이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놀리티는 텐서로밖에 못한다. 왜냐면 넘버 오브 로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연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시메트리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학습이 끝난 모델을 컨테이션 할 때는 캘리브레이션을 좀 여러 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맥스, 그 다음에 엔트로피 써서 인포메이션 로스 적게 해서 아웃라이어 날려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손으로 날리는 방법. 근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정확도가 안 올라가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파셜 컨테이션, 특정 레이어는 플롯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고 이거 싫으면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로 펄백하기 싫으면 그냥 제약 스펙 파인 튜닝 해서 몽땅 다 인터팔로 만들어서 특정 원하는 엑셀레이터에 돌리는 방법이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파셜 퀀타이제이션, 뭐 센시티브 레이어 빼는 거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은 아까 마지막에 제가 급하게 넘어간 그 내용인데, 베스트 캘리브레이트된 퀀타이즈 모델로 시작하면 팩트 같이 복잡한 거 안 써도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팩트처럼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까지 다 러닝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디테일은 저 어펜딕스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거나 다 사실 더 뭐 ADMM이라고 저게 노스이스턴 대학 교수인가 뭐 그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더 어드밴스드한 거 사실 많잖아요. 뭐 2bit이나 3bit으로 가면은 더 그때는 무조건 트레이닝 세계로 가고 뭐 온갖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퓨처보고 남기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예, 발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